안녕하세요, 원료어댑터 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PI로프 로드 휠셋이에요. 로드 휠셋을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개봉했지만 로드 휠셋이에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로드 휠셋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무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구성품 박스가 들어있고, 로드 휠셋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상급 휠셋, 우리나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취급하는 것 중에선 DT 스위스 최상급 휠셋이죠. XRC는 MTB고, 아무튼 DT 스위스의 최상급 휠셋, 로드 휠셋이든 MTB 휠셋이든 걔네는 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최상급 휠셋은 대부분의 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휠 가방이죠. 이렇게 지퍼로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는 그냥 부직포 천대기, 그래도 들어있어요. 들어있긴 합니다. MTB에는 들어있진 않았어요. MTB는 그냥 아무것도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드 휠셋은 이렇게 휠백은 아니어도 그냥 천대기, 그냥 약간 부직포, 저렴한 그냥 부직포예요. 네, 그런 거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로드 휠셋이 제가 최근에 받은 MTB 휠셋보다 싸요. 싼데도 얘는 이렇게 천대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천대기 안에 이제 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보고 한번 이미 꺼내서 봤어요. 이미 꺼내서 봤고, 그리고 이제 얘는 로드 휠셋입니다. MTB 휠셋이 아니고 로드 휠셋이고, 잠깐만요. 이제 로드 휠셋입니다. 이거는 또 커스텀으로 제가 스포크는 그린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린색이 정말 이쁩니다. 제가 그린색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린색 덕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린색의 이 스포크가 정말 눈에 확 띄고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그냥 천대기 그냥 천대기, 가방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얘네들은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가벼운 로드 휠셋이에요. 이렇게 스포크는 이제 그린 스포크를 제가 선택을 해서 조립을 했고, 이게 아마 로드 휠셋 중에서는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휠셋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가벼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휠셋도 1kg가 안 넘어갑니다. 실측을 해보면은 980g대 정도 나와요. 이따가 실측하겠는데 총 무게는 980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허브는 똑같아요. MTB랑 똑같은 MTB 허브예요. 어차피 그 NOM 플러스, 이제 PI로프 로고가 적혀 있는데 NOM 플러스라는 브랜드에서 허브는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고, 얘는 이제 바이크 어헤드라는 림이 아니고, 대부분 바이크 어헤드 림은 아니고 얘는 듀크라는 림이에요. 듀크. 이거는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이 듀크라는 림은 아마 이제 완성 휠셋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제 경량 휠셋 같은 거 보시면 가끔씩 이 듀크라는 브랜드가 이 휠이 아마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림은 이제 그 듀크라는 브랜드에서 받아온 림으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PI로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림 마감이 정말 깔끔해요. 정말 깔끔합니다. 타 브랜드의 메이저 브랜드 휠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카본 마감이라든지 퀄리티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정말 훌륭해요. 이런 구멍 뚫어 놓은 것들도 메이저 브랜드들은 그냥 대충 구멍 드릴 같은 걸 뚫어 가지고 카본이 이 끝부분이 일어나 있고 뜯겨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구멍을 뚫었어요. 뭘로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구멍이 정말 깔끔합니다. 카본 섬유가 이렇게 일어난 흔적도 하나도 없고, 정말 마감이나 퀄리티는 정말 훌륭해요. MTB도 마찬가지예요. MTB도 림, 바이크 어헤드 림이라고 했잖아요. MTB 휠은 바이크 어헤드 림인데 그런 마감이 정말 깔끔합니다. 카본의 그 만든 새는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구성품은 없어요. 얘네도. 얘는 로드는 여분의 스포크가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여분의 스포크가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티슈 같은데 이거 뭐지? 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약간 뭐 그런 뭐 닦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물티슈 같아요. 알코올 솜인가? 알코올? 냄새 맡아보면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는 뭐 그런 물티슈 같습니다. 이거를 닦는 것 같아요. 독일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제가 궁금해요. 이것도 회사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이런 똑같은 스포크 색깔이랑 똑같은 뭐 액체가 담겨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면봉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니플 끝에 있잖아요. 니플 끝에 여기 이제 풀리지 말라고 이제 바르는 뭐 풀림 방지제, 뭐 록타이트 같은 거죠. 그거나 그게 아니면 제가 또 생각해낸 거는 이게 지금 이 스포크 섬유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그냥 꽈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벌어지죠. 이제 얘가 탄성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실같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휠에다 장착하면 얘가 엄청 당겨지잖아요. 당겨진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왠지 이 실을 코팅하는 코팅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저 액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긁힐 수도 있고, 뭐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겠죠. 뭐 나뭇가지에다 긁히거나 뭐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스치면은 이런 섬유 한 가닥이 이렇게 그 올 풀리듯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서 이 스포크 외부를 살짝,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 코팅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의 용도로 쓰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확한 용도를 몰라가지고 제조회사에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사용 용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스포크 색깔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스포크 색깔이랑 똑같은 액체 타입인 걸로 봐서는 이렇게 스포크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스포크 외부를 살짝 이제 뭐 올이나 뭐 나가지 않게, 이게 그 실이 한 가닥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코팅을 약간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드에는 이렇게 이제 너트가 있어요. 이렇게 와셔 하나하고 이렇게 너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분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스포크 안쪽에 보시면 이제 저게 안쪽에서 저게 조여지는 거예요. 너트가 이 안에 와셔랑 너트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트를 조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구성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측 무게죠. 근데 구성품 중에서 아까 또 제가 뭐 MTB 그거 리뷰했을 때처럼 얘도 림 테이프도 없습니다. 튜브리스 림 테이프 별도, 튜브리스 밸브 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클린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튜브리스 밸브는 필요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튜브리스로 사용을 하니까 튜브리스 밸브랑 림 테이프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외국은 그런 거 솔직히 다 별도예요. 뭐 하나 추가하면 별도입니다. 이것도 이 스포크 색깔을 추가하면 얘도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블랙, 기본은 그냥 블랙 스포크예요. 블랙 스포크고 얘를 색깔을 추가를 하면은 이제 비용이 추가가 돼요. 휠 그 하나당 비용이 추가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스포크 색깔은 한 7가지 정도 무지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정도의 스포크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포크를 색깔을 하나하나 다르게 세팅도 할 수 있어요. 뭐 진짜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렇게 휠을 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청을 하면은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스포크를 좀 튀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포크를 이 무지개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게 이쁩니다. 되게 튀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되게 이쁩니다. 녹색으로만 짰는데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게죠. 무게입니다. 무게. 실측 무게입니다. 실측 무게고, 앞휠이에요. 454g입니다. 앞에 휠이 454g이에요. 454g이고 뒤에는 527.
527입니다. 엄청나게 가볍죠. 앞뒤 세트 무게가 무려 1kg가 안 넘어갑니다. 981이에요. 네. 앞뒤 세트 무게 로드바이크 휠이고 앞뒤 세트 무게가 981g입니다. 1kg가 안 넘어가죠. 엄청나게 가벼운 휠셋이에요. 엄청나게 가벼운 휠셋이고, 얘는 휠을 보니까 MTB는 훅리스였거든요. 근데 얘는 림이 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린처로 사용이 가능해요. 클린처, 튜브리스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림에 후크가 있어서 클린처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무게를 줄이려면은, 이제 여기다가 무게를 더 줄이려면은 하이로드 SL 있잖아요. 하이로드 SL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이제 튜블리터 튜브 S, 이제 TPU 튜브 제일 가벼운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가장 무게를 가볍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 림 두께입니다. 지금 요즘에 추세로 보면은 림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얘는 38mm 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휠셋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40mm 짜리도 나오고 뭐 49mm 짜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40mm로만 가도 무게가 확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확실히 이 림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무게가 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솔직히 36mm, 얘가 38mm 짜리거든요. 38mm는 지금에는 진짜 올라운드 자전거 있잖아요. 뭐 정말 올라운드 자전거에나 껴야지 어울릴 정도. 지금은 올라운드도 뭐 보통 40mm에서 50mm 짜리를 쓰니까 이게 이제 38mm 짜리가 조금 아쉽긴 한 부분입니다. 38mm가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38mm 짜리가 있고 40mm 짜리가 있는데 2mm 차이잖아요. 근데 무게 차이가, 걔는 40mm 짜리는 1225g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00g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게가. 근데 야, 2mm 차이로 그 무게면은 차라리 그냥 38mm 짜리를 가벼운 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제가 주문한 거는 이게 38mm 짜리 림입니다. 이게 38mm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조금 추세에, 에어로 한 추세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무게를 줄이는 게 저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가장 가벼운 휠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38mm인 것 치고도 엄청 가벼운 편이죠. 뭐 다른 브랜드의 뭐 38mm 짜리 휠 봐도 아무리 가벼워도 진짜 제일 가볍다고 해도 1200g 대거든요. 1200g 대거나 대부분 뭐 1300g 대입니다. 뭐 MB도 그렇고 DT도 그렇고, 뭐 얇은 림을 봐도 무게가 1kg 미만의 휠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없었는데, 얘는 무게가 1kg 미만의 휠입니다. 38mm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오더를 넣을 제품은 49mm 짜리가 있어요. 49mm, 이제 50mm죠. 50mm 짜리인데 걔가 무게가 1200g 대의 휠이 있습니다, 얘네 거에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오더를 넣을 때 지금 그 휠을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50mm에서 1200g이면은 엄청나게 가벼운 편이죠. 제일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로드바이크 휠셋 중에 그 50mm, 45mm에서 50mm 사이에 제일 가벼운 휠셋이 라이트웨이트 뭐죠? 아인슈타인인가? 요즘에 하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아이슈는인가? 아무튼 그 라이트웨이트의 그 최상급 휠 있잖아요. 1000만원 넘는 거. 라이트웨이트. 거기가 45mm 짜리가 1200g 대가 있습니다. 거기 거가 있고, 그리고 마빅, 이제 얼티메이트인가? 마빅 휠 중에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790만원짜리인가? 막 그거. 그 휠도 45mm인가 긴데 걔도 1200g 대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걔네들은 실측을 안 해봐서 이제 실측된 것도 거의 못 봤고, 이제 찾아보면 있겠지만 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해서 걔네들을 뭐 그냥 대충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40mm에서 50mm 사이에 제일 1200g 대 휠은 이제 뭐 메이저 브랜드 기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저렴한 브랜드도 요즘에는 무게가 많이 가볍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제외하고 이제 좀 메이저 브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마빅하고 그 라이트웨이트 휠이 제일 가볍습니다. 40에서 50mm 사이에서는 그게 제일 가벼워요. 근데
얘네도 49mm짜리가 1200g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다음에는 그걸 주문해 보려고 하는데, 얘네는 실측을 해봤을 때 정말 그 실측 무게가 나옵니다. 예, 다른 브랜드는 그 자기네들이 써놓은 스펙보다 훨씬 무겁게 나와요. 내가 스펙보다 가볍거나 똑같이 나오는 브랜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DT 스위스도 이번에 뭐 새로 나온 XRC 1200 그 MTB 휠셋 있잖아요. 그래도 스펙상은 1200g대예요. 1200g대인데 제가 그거를 진짜 받아서 실측을 했을 때는 1300g이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테이프 붙이고 뭐 하니까 1400g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튼 스펙보다 다 높게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모든 카본 휠셋은 제 생각보다 무조건 다 실측보다는 다 높게 나옵니다. 근데 얘네 PI 로프는 오히려 더 적게 나왔어요. 원래 MTB 휠셋이 실측 무게 걔네 스펙상에 적었을 때는 909g이었거든요. 909g이 걔네들이 적어놓은 스펙이었는데, 제가 MTB 휠셋을 받아서 실측했던 무게가 893g이었거든요. 실측보다 더 적게 나왔죠. 그리고 얘도 실측 무게가 그 스펙상 무게가 985g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측정했을 때 981g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펙의 무게보다 더 가볍게 측정해 놓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네 PI 로프 휠셋은 스펙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그래가지고 이 휠셋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팩터 로드 있잖아요. 팩터 그린색 로드, 레이싱 그린 색깔인데 거기에다가 장착해 보려고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리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제일 가벼운 카본 휠셋입니다. 로드 카본 휠셋이에요. 제일 가벼운 카본 휠셋이고, 이렇게 잠깐 이번에는 개봉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장착하는 것까지 찍으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 그 PI 로프 브랜드고, 림은 듀크사에서 제공해주는 림입니다. 이게 지금 38mm 기준 실측 무게는 981g이에요. 1kg가 안 나가는 로드바이크 휠셋 중 가장 가벼운 카본 휠셋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고,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